네, 이렇게 확진자가 26만 명이 넘은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이번 주말부터 시행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PCR 검사를 통보받기 전까진 일반 유권자처럼 투표가 가능한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루 만에 20만 명 중후반대로 신규 확진자 수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네. 사실 대선 당일 3월 9일 전후로 해서 23만 명을 예측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 방역 당국의 예측치보다 훨씬 빠른 겁니까? 일별 변동이 있어서 뭐 꼭 빠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3월 1일 휴일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라서 네. 뭐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정점을 26만 명, 27만 명 사이로 예측을 했으면 이제 정점에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그 이전에는 매주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던 더블링 현상이 계속됐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증가세가 한 20%에서 30% 정도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정점이 가까우고 있고 아마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진자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 797명, 사망자도 많이 늘었네요. 186명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런 네.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 위중증 환자의 규모나 우리가 치명률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명률은 거의 0.1%, 그러니까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고요. 위중증 환자 수도 전체 그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한 2,600병상 정도의 그 위중증 병상, 예. 또 그 위중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델타 때와는 달리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하는 등의 진짜 중환자보다는 고유량 산소요법을 받는 가벼운 중환자가 훨씬 많은 상황이라 중증 환자의 비중에 있어서도 우리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오미크론의 특성상 폐가 망가져서 호흡이 곤란하고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환자보다 이제 다른 병으로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 오미크론이 발견되는 환자가 지금 전체 중환자나 사망자의 절반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자 숫자를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이라기보다는 중증 환자에서 오미크론이 동반되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지금 우리가 지나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사망자 중에 20대 한 명을 포함해서 62명이 미접종자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때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치명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코로나 전체에서도 다 마찬가지였고 델타 유행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접종을 한 사람이 설사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경우는 대개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나 치명률이 낮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새롭게 또 시행이 됩니다. 네. 오늘 발표가 났는데 영업시간 1시간 늘어났네요. 오후 11시까지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세요? 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어서 이게 좀 약간 역설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예. 네. 그 오미크론이 이제 전파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확진자 수 증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쯤에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늘렸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 영업시간 연장이 확진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이 있었다면 지난 2주간 확진자 수 증가에 눈에 띄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건데 오히려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난 과거의 어떤 증가 경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 영업시간 연장도 확진자 수 증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방역당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영업시간을 연장했을 때
확진자 수를 증가시키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좀 객관적인 근거를 내놓고 이런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국가들은 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완화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서 일부 네. 전문가들은 정점이 오기 전에 이렇게 완화 시그널을 주는 거 위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를 쓰는 등의 이제 개인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를 했지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 영업 시간의 제한이나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애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뭐 영국이나 덴마크, 이탈리아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제 정점에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서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를 완화했었기 때문에 꼭 뭐 외국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7주를 했었는데 그 4주 정도 했을 때 이미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뚜렷했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는 완화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거리두기를 완화할 타이밍을 놓치니까 이제 오미크론의 유행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영업자의 피해를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고 정부가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의 시기와 겹치니까 선거를 의식해서 그 무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적 모임 인원 6명은 그대로잖아요. 이것도 네. 앞으로 좀 완화가 될 거라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점이 확인되거나 뭐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는 조금 더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결국에는 조만간 이런 거리두기가 다 해제되고 네. 그런 기조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약 한 달 정도 빨리 오미크론 유행을 겪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체계, 최대한 사회 경제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20대 대선 사전투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에 확진됐거나 격리 중인 사람들 내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을 해서 투표가 가능한데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을 해야 되더라고요. 확진자들이 투표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반적인 우리가 그 방역의 수칙, 뭐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유지하고 이 투표하는 곳에 왔다 가는 것 이외에 다른 곳에 들리지 않고 가능한 한 접촉을 피하고 하는 등의 일반적인 원칙만 좀 잘 지켜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이어도 확진자가 마스크 쓰고 다니기만 한다면 그 주변에서 이렇게 오며 가며 마주치는 사람들이 감염될 확률은 좀 적다는 말씀이세요? 네, 야외에서는 특히 뭐 감염될 확률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밀폐된 실내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경우 이제 침방울이 바깥으로 튀고 그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것이 PCR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사람들. 요즘은 PCR 검사 받고도 한 2, 3일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네. 또 투표 당일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투표가 가능합니까? 현재 정부의 지침으로는 PCR 검사에서 확진이 되지 않으면 그냥 확진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인과 같이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이더라도 PCR 검사에서 확진이 안 되면 확진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최근엔 양성이 나오면 8, 90%가 PCR 검사에서도 양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대선 말고 다른 이슈가요. 새학기 등교입니다. 등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자가 진단 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네. 이런 것들 잘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참여율이 뭐 86% 정도로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뭐 그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제 아동이나 중고등학생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예.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은 뭐 고위험군이 아닌 한 독감처럼 그냥 앓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을 무서워해서 수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오미크론 감염을 무서워해서 수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전파력이 독감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그게 지금 이제 얘기했던 뭐 자가진단 앱이나 가정에서의 신속 항원 검사를 자가로 하는 등의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최대한 확진자를 먼저 찾아내고 학교에서의 감염 전파를 막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달 중에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가 예정인데 그런데 이 해외 연구 결과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은 백신을 맞아도 예방 효과가 낮다 이런 결과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고 하거든요. 네.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백신 용량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소아는 백신 용량을 뭐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이제 접종을 하는데 그게 애초에 조금 너무 낮게 설정돼서 충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백신의 효과가 낮다고 하더라도 뭐 입원이나 중환자로 발전하는 그런 위중증 예방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예. 백신 효과가 좀 낮다고 해도 백신을 접종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경우에는 굳이 주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가 요즘 자체적으로 방역을 진행해야 돼서 네.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뭐 이건 뭐 추가적으로 인력을 보충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병원이나 소방이나 경찰에서 이제 감염이 일어날 경우 이 필수적인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확진 상태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처럼 뭐 확진된 교사가 집에서 격리되어 있으면서 아이들을 원격으로 가르치거나 하는 등의 방안 등을 최대한 동원하는 탄력적인 뭐 방안을 마련하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조금 미리 인력을 충원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뭐 지금에 와서는 최대한 현명하게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